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정부는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병원이 적으면 강제로 당직 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해 의료계에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추석 연휴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명절에 문을 열겠다는 동네 병원이 부족하면 정부가 직접 지정해 연휴 일주일 전에 문을 열도록 통보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00개 정도의 기관이 좀 문을 열기는 했었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 다만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원이들은 당장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 통보로 개인의 자유와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강제 지정이 된다면은 법적인 조치를 같이 취할 부분도 생기겠다. 의협도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병원을 열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협회로 바로 연락 주시면 법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다. 정부는 의료계가 잘 협조해 줄 거라고만 강조했습니다.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자칫 환자만 명절 내내 병원을 찾아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지각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는 5월 말 임기가 시작됐지만 개원식은 석 달이나 늦은 오늘에서야 열렸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초 7월 초쯤 예정됐지만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그리고 결국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막말과 탄핵 거론은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불참을 두고 원고에 없던 발언을 꺼냈습니다.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제대를 한 달 정도 앞둔 육군 병장이 부대 내 격리시설에서 지내다가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은 부대 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장소로 쓰이던 임시숙소였는데 숨진 장병은 동료들에게 텅 빈 건물에서 홀로 춥고 외롭다, 고충을 호소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숨진 국방정보본부 소속 병장 A씨가 지내던 숙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로 쓰던 곳으로 부대에서 떨어져 외딴 곳에 있습니다. A씨는 근무 중 발생한 일로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돼 이곳에서 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건물에서 춥고 외롭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호소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격리 17일째, 이불을 덮은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 점호를 하지 않아 물건을 가지러 들른 간부가 오후에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부대에서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고 점호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도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군사경찰이 올 4월 부대장 등 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데 사건 발생 10개월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 관계자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선 해당 병사는 근신 징계가 아닌 분리 조치 중이었다며 군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원숭이 신세 같다며 과거 몽키하우스로 불렸던 곳이 있습니다. 여성 인권 유린의 장소인 성병관리소인데 동두천의 마지막 남은 성병관리소 건물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인데 지금 이 어린이박물관 울타리 바깥으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떠들썩하면서 또 주목하고 있는 그 2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하얀색 콘크리트가 보이는데 이쪽입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이 바로 옛 성병관리소 건물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저 팔각형 지붕 건물이 초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이 성병관리소 본관입니다. 저희가 2층으로 돼 있고 방이 7개, 최대 140명까지 수용 가능한 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죠? 유리창을 보면 이렇게 사실상 감옥처럼 창살이 쳐져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둬놓은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건물 뒤편에 난 진입로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동두천시가 철조망까지 설치해 막은 상황.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점거할 수도 있어가지고 네, 문 열어드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 촬영 목적으로 혹시 잠깐만 안 돼요. 방금 언급된 시민사회단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다 쓰러져가는 듯한 이 건물을 왜 철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인 장소 그리고 평화와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전환시켜서 활용하자라는. 이 건물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두천 지역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했던 곳. 이후 30년 가까이 방치된 이 건물의 또 다른 이름은 몽키하우스. 당시 이 몽키하우스에 감금됐던 여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몽키하우스라는 건 왜 몽키하우스예요? 그거 한마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감옥은 감옥인데 그냥 우리는 죄를 안 졌잖아. 그러니까 원숭이들도 죄를 안 졌는데 동물원에다가 감금시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국가에 의한 강제 구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기 밤에 들어가서 낮에 나올 땐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봉고차가 도착하니까 이제 누가 문을 열어줘갖고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와갖고 그냥 문 하나 있는 데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성병을 치료한다며 독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 주사는 진짜 너무너무 아파. 그거 맞고 임신도 못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내 다음에 맞는 언니도 죽는 줄 알았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기절을 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팍팍 치면서 머리 치고 막 나 그 사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깨더라고. 예전에 막 여자가 막 뛰쳐나오고 남겼었어. 난리가 났었는데 그도도처럼 감금해놓으니까 여자들이 막 뛰쳐나오고 막. 우리 법원은 미군과의 군사동맹 유지를 위해 또 달러 벌이를 위해 국가가 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장려했고 성병관리소 운영은 집단적 불법 수용이라며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국 40곳에 있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이 동두천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동두천시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 소유자 확대개발 사업에 따라서 이제 뭐 온천이나 뭐 이런 그런 관광 시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는 6일 동두천시 의회가 철거 예산을 통과시키면 올해 안에 이 건물은 사라집니다. 미군 대상 성매매가 뭐 그리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이걸 보존하자고 하느냐.
취재 중에 들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에게 직접 성매매를 장려한 그 인권 유린의 끔찍한 역사가 담긴 이 장소, 결코 자랑스러울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곳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개발해보자는 것. 우린 이걸 다크 투어리즘이라 부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